자, 가역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단어는 아닌데 앞에 했던 것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뭘로 되는 거야?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으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내 볼 수 있죠. 자, 역반응이라는 거는 정반응과는 반대되는 반응이에요. 생성물이 뭘로 된다? 이렇게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이 가역 반응이 먼저 한번 볼게요. 가역 반응. 자, 이거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반응하고 뭘로 구분이 돼? 역반응으로 구분을 한다. 그 정반응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무슨 소리지? 자, 역반응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H2O 있잖아. 뭐 액체죠? 리퀴드. 그다음에 여기 가스 해서 수증기가 있습니다.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는 반응이다 이거야. 이때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이건 무슨 반응이다? 정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반응은 요거는 뭐다?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반응들이 자연 상태에서 둘 다 동시에 일어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지는 않잖아.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가 그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액화돼서 물로 변하는 이런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화학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 코발트예요. 물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만들게 되지.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반대로 되돌아갈 수 있죠. 그죠? 정반응만 일어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색으로 변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어떻게 해준다? 얘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주게 되면 다시 염화 코발트랑 물로 분리가 되면서 푸른색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정반응과 역반응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황산구리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얘도. 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가 지금 5개. 근데 요게 정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가열을 해요. 마찬가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과 동일하게 가열을 해주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황산구리랑 물로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에다가 뭐를 떨어뜨려줘요? 물을 떨어뜨려준다. H2. 그럼 다시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만들어지게 되지. 되셨죠? 자, 이렇게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석회동굴도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잖아. 석회동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석회암지대가 있거든.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안반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요. 그냥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이 석회암지대로 스며들어. 그래서 그걸 녹여버립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탄산이 포함되어 있는 요 물이 석회암 지대를 녹여서 동굴을 만들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굴 안에서 이 탄산수소 칼슘을 생성하면서 석회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다시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떻게? 물이 증발합니다. 이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증발돼가지고. 그 동굴 천장 벽에 있던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잖아. 그지? 똑똑똑똑 떨어지고 그 물은 이제 떨어진 물이 증발되고, 그 밑에 탄산칼슘이 남아서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오죠. 이걸 석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한두 방울 또 떨어지면서 그 물이 증발되고 또 이제 그 고드름처럼 자라나게 되는데 그걸 종류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종류석하고 석순이 만나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이런 기둥을 만들죠. 이거 이제 석주라고 하죠. 석주, 석순. 그 다음에 종류석 만나서 기둥 만들면 석주가 만들어진다. 선생님도 이거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강원도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 뭐였지? 영월인가? 강원도 영월.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고시굴이라고 있어. 고시굴. 맞을 거야 아마. 거기 가보면 이런 종류석들로 가득 채워진 동굴을 가볼 수 있는데 동굴 탐험 할 수 있거든요. 가면 근데 무서워. 습하고 좁고 무서워서 좀 신기했던 것도 있지만 박쥐가 나올 수도 있겠다. 박쥐들도 실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녔던 기억이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런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반응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었고, 이 밑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비가역반응이라고 있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가역반응. 이 비가역반응이라는 건 뭐냐?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뭐만 일어난다?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연소 발생부터 한번 볼까? 연소 반응 뭐 태우면은 종이 태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하나 기본적으로 태운다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랑 물을 다시 잘 조합을 해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메테인 만들 수 있어 없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연 상태에서 뭐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없잖아. 이런 거 비가역 반응입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같냐면, 우리가 뭘 태웠어, 실수로. 시험지를 태웠어. 재가 남았어. 근데 물하고 이산화탄소 가져다가 잘 섞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건 비가역 반응. 자, 여기 마그네슘 금속 원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랑 반응해요? 묽은 염산. 뭐 염산이겠죠. HCl이니까. 수용액이니까 염산일 것 같아요. 묽은 염산이 됐든 반응시켜요. 무슨 기체가 나온다? 산과 금속이 반응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날아가요. 근데 이 날아간 수소기체랑 MgCl2를 또 잘 조합을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것도 어렵겠죠.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도 수소랑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요. 네, 물하고 염화나트륨 나왔는데, 자, 소금하고 물 섞으면 소금물이지. 다시 염산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앙금 생성 반응도 이렇게 앙금이 나왔어. HCl. 자, 그러면은 이 앙금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겠죠. 뭉쳐서 만들어진 거 어떻게 분리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엔 동적 평형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겉보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동적 평형의 그 예를 살펴보면 이 밑에 먼저 상평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동시에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나와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증발돼서 물이 날아가죠. 슝 날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증발돼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체가 다시 액체로 액화돼 돌아오는 것들도 있거든. 역반응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막 처음에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를 거야. 그래서 물이 줄어들겠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는 증발 속도보다 응축 속도 비교해서 보았더니 응축 속도보다는 증발 속도가 빨라. 1보다 작겠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은 줄어들고 있을 거야.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부터는 보면은 응축돼서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가는 것이 동일한 비율로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발도 일어나고 있고 응축돼서 수증기가 물로도 변하고 있다고. 사람 눈에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평형, 동적 평형.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지만 나중에는 그 응축 속도도 점점점 증가를 해서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동적 평형. 됐나요? 자, 다음에 용해 평형도 한번 볼까요? 자, 용질의 용해 속도, 녹는 속도죠. 석출 속도 뭐예요? 녹았던 게 다시 결정이 돼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석출된다라고 하잖아. 결정화돼서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는 속도와 녹는 속도가 같아지는 거. 이걸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설탕 용해 석출 어떻게 되는지. 자, 처음에 설탕 녹이면 잘 녹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석출되는 녀석들도 있어요. 용해되는 녀석들도 있고 석출되는 녀석들도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이때가 이제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덜 녹은 상태. 어떤 용매의 용질이 최대치로 녹았을 때가 포화잖아. 좀 덜 녹은 상태가 불포화. 이 불포화 때는 용해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자, 아직까지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용해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넘어갔어요. 자, 용해 속도, 석출 속도 어때졌어?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면 같아진다. 녹는 거랑 석출되는 거랑 그 양이 어때? 속도가 동일해진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 동적 평형 한번 볼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여기 우리 동위원소라고 알고 있잖아. 동위원소가 뭐야?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실험을 보면 질량수가 23인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염화나트륨이 이제 이 물속에 녹아 있겠죠?
질량수 23인 나트륨을 포함한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아 있을 거다. 자, 근데 이게 포화 상태래. 자, 포화 상태면 더 녹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보통 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안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녹을 수, 여기 실험을 보면은 한번 내용 읽어볼까요? 자, 포화 수용액에다가 질량수가 23인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다가 포화된 상태면은 더 이상 안 녹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득 최대치로 다 녹아있는 상태인데 얘 더 넣어준다고 녹을까?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한번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 석출되는 염화나트륨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니까 얘는 안 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석출돼 나온 염화나트륨을 분석을 해보니까 질량수가 23인 나트륨도 석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석출됐어? 질량수가 24인 나트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석출되는 거 안에도 24짜리랑 23짜리가 서로 뒤섞여 있었고 녹아있는 거에도 24랑 23이 서로 어우러져서 잘 녹아있더라 이거야. 즉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실험의 결과는 뭐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에 뭐는 일어나고 있다? 용해랑 석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23짜리가 다 녹아서 더 이상 못 녹을 것처럼 보이지만 23짜리 석출되고 24짜리 녹고 또 24짜리가 석출되면 또 23짜리가 또 녹아 들어가고 계속 녹고 석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화학 평형 한번 볼게요. 계속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산화질소가 서로 결합을 해서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여기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이거든? 젓갈색.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비두면 사산화이질소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색이 옅어집니다. 이렇게 옅어져요, 색이. 그리고 또 역반응도 일어나죠? 사산화이질소가 또 뭘로 변해? 젓갈색으로 변해. 그러면서 색이 또 진해지게 되지. 계속 그럼 계속 이제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이 옅어지면 그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옅어지다가 나중에 일정한 상태, 이게 유지가 돼요. 색이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화학 평형까지 알아봤고요. 여기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하고 238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연이는 그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봐.